안녕하세요. 오늘 공공기관 관리론 경영평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미 대면 수업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영평가하고 요금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이번 학기 수업의 중요한 건 완전히 다 끝나게 됩니다. 평가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는 평가, 정책 평가, 예를 들어서 정책 평가, 정책학에서 평가 부분, 정책학에서 정책 분석, 이런 수업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소문이 났던 거였는데,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이 되면은 이게 어려워요.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이 되면은 아무래도 준비할 게 많고, 그 개인이나 조직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이 평가를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의외로 간단하게 끝나요. 자, 무슨 말이냐? 이 평가를 직접 하는 입장이나 직접 받는 입장이 되면 이게 까다로운 게 맞아요. 머리 쓸 것도 많은데,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평가는 원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오늘 그 249쪽에 이제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살면서 평가를 무수히 많이 받아봤어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평가를 많이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대표적인 거죠. 객관식 시험이 대표적인 거고, 때에 따라서는 논술이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공모전, 경진대회, 경연대회가 있을 수가 있죠. 평가받는데 매우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막상 그 평가가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가의 본질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이런 평가를 받는 데만 익숙해져 가지고 이 평가를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 또는 이 평가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평가 오늘 할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게 좀 독특한 게 딱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 우리 기관이, 우리 공기업이 이걸 왜 받아야 되는지가 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우리 기관이 평가를 잘못 받으면 전반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부로부터 강력한 통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급이라고 하죠. 좀 더 돈을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전국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른바 망신당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럴 개연성이 매우 큰 게 바로 경영평가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대부분의 공기업은 무척 노력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제 내용이 249쪽입니다. 맨 위에 줄이요. 자,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공기업은 법률이 부여한 고유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자,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이 일어난다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을 대리해서 정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 공기업이나 전국 단위의 공기업이나 일을 잘못하거나 혹시라도 그 법에서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굉장히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정부는 공기업을 매년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법률에 근거를 둔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평가를 하는 이유는 전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 법률의 하위 내용인 명령,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각종 지침에 딱 들어맞게끔 움직여야 되는 게 공기업입니다. 자, 250쪽이요. 맨 위에 표를 보면은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경영평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자,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그래서 경영 개선을 유도한다. 강제성이고요. 강제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정부에서 임명한 평가단이 있습니다.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정책평가 분야의 정책평가, 그리고 경제성, 효율성을 잘 알고 있는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전국에 이 경영평가를 하러 다니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평가 주기는 일정해요. 1년에 한 번 정도고, 자, 실적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그리고 평가 기준을 나누면 수많은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기업 관리제도의 대표적인 게 바로 경영평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252쪽에 위에서 세 번째, 이러한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자, 첫째가 공기업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측정한다. 둘째, 경영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했는지 평가한다. 셋째,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그런 경영 시정 기능이 있다. 넷째, 경영평가에서 사용하는 평가 지표는 지침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기업이 경영 목표를 달성한 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공기업의 평가 기준이나 평가 기준을 이루는 각종 수많은 지표들은 항상 매년 조금씩 개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그 내용을 기준으로 거기에다가 끼워 맞춰야 됩니다.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할 수가 있는데, 평가를 잘 받으려면 그 평가 기준에 맞게 대상자가 많은 것을 노력해야 되죠. 그 대표적인 표현이 평가하는 사람, 평가하는 기준에 끼워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것저것 1년 내내 평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253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이요.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자, PDS 계획 집행 확인이라는 경영관리 과정상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데, 경영관리에서 이 평가는 확인의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확인인데, 자, 이게 그 경영평가는 이제 마지막에 잘 됐냐 못 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가 결국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 이거는 잘 됐고 이거는 못 됐고, 그렇게 이제 그 한 번쯤 그 환류, 다른 말로는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54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최고 경영진의 임명과 면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 공기업 경영활동의 핵심은 자, 리더십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 경영평가는 만약 경영평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해당되는 임원이 중간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임기가 끝났을 때 재연장이 안 되고 바로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 볼 정도로 아주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경영평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최고 경영진이 전부 다 물러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최고 경영진의 임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최고 경영진, 이른바 뭐 이사장님이나 공단장님이나 흔히 말하는 제일 높으신 분이죠. 자, 제일 높으신 분의 리더십이 은근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뭐 그렇게 뭐 특별히 나는 조직에 대해서 난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챙겨야 된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 스타일에 따라서, 그 유형에 따라서 조직 전체가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이분은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게 없네,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려고 하네,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리더십을 공부를 할 때 업무 중심 리더십과 사람 중심 리더십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업무 중심 리더십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모든 구성원이 그 업무 중심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고요. 나는 사람 중심으로 가다 관계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울 정도로 희한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진의 임원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55쪽의 맨 위에 줄인데요. 255쪽이 맨 위에 줄. 자, 평가 대상에 따라 기관 평가와 경영진 평가로 나눠질 수 있다. 자, 평가 기간 중에 얼마나 목표 달성을 했는지 분석하는 자체의 평가와 주어진 경영 환경에서 얼마나 경영을 잘했는지 알아보는 경영진 평가가 있다. 경영진 평가는 흔히 말해서 이제 임원들을 평가하는 건데, 임원들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255쪽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셋째, 평가자에 따라 전문가 평가와 고객 평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자, 전문가 평가는 흔히 말하는 교수님들이고, 그리고 회계하시는 분들이 또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고객 평가는 이제 일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도 조사와 같은 이런 고객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평가와 고객 평가로 유형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너무 전문가한테 맡겨도 안 되고 너무 고객한테만 맡겨도 안 되고 이 두 개를 다 같이 보겠다는 건데, 이 평가 점수를 이제 산정하는 거는 전문가들인데 그 산정하게끔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이 될 수도 있는데, 이용자의 뭐 불만, 몇 건의 불만 사항이 접수가 됐고 몇 건이 처리가 되었는지, 이게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불만 사항이 너무 많다, 뭐 불만 사항이 뭐 1000건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왜 이게 이렇게 불만 사항이 많은지, 그리고 고질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해서 고객이 평가하는 게 요새는 굉장히 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기사, 굳이 이렇게 경영평가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인터넷에 뭐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게 나쁜 쪽으로 보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도 못하는 그 비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 해당 기관도 영향을 받을 뿐더러 평가하는 전문가들한테도 영향이 갑니다. 이런 것들은요. 언론을 그럼 검색해 보니까 이게 왜 이러지?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공기업의 경영평가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